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게 된 환타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의 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의문이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모든 문법 내용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의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운이라 부르는 개념은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눈과 문이라는 낱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글자가 다를 텐데 무엇이 다를까요? 맞아요. 니은과 미음 딱 한 글자가 다르죠? 한 글자 차이로 완전히 다른 뜻의 낱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를 변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니은과 미음을 더 작은 소리로 쪼개어 봅시다.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더 이상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없는 소리를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의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즉 장단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음이라 부르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분절 음운이라 하고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눈, 문 이런 낱말들을 글자로 써놓으면 니은, 우, 미음 등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는 소리들은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쉽게 나누어지는 음운이다 해서 분절 음운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것을 눈 하고 길게 발음할 것인지 눈 하고 짧게 발음할 것인지는 글자만 가지고는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이다 해서 비분절 음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분절 음운은 음소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요.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는데 이러한 음소와 운소에서 한 글자씩을 떼어서 만든 명칭이 바로 음운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분절 음운, 분절 음운, 음소, 운소 등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말의 분절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했죠. 먼저 자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음은 폐에서 공기가 나올 때 입이나 목 등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으며 나는 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비읍을 발음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때요? 실제로 발음하기 전까지는 두 입술이 꾹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자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등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음은 폐에서 공기가 흘러나올 때 입이나 목 등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아, 어처럼 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그대로 공기가 목을 통해 배출된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모음에는 아, 야, 어, 여, 오, 요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눈이라는 낱말을 통해 자음과 모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눈이라는 낱말은 두 개의 자음과 하나의 모음이 한 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라 부르는데요. 음절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테니 이번 시간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음은 한 음절의 첫머리 또는 받침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음절의 가운데 자리에 쓰일 수 있죠. 첫머리에 쓰인 자음을 초성, 가운데 자리의 모음을 중성, 받침 자리의 자음을 종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 자, 이렇게 세 개의 소리가 합쳐져서 한 글자를 만들면 그것을 우리는 음절이라 부른다.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분절 의문이란 자음과 모음과 같은 분절 의문에 얹혀서 실현되며 쉽게 분리해 낼 수 없는 의문을 말하는데요. 눈 이렇게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눈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 눈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눈 하고 세게 발음하거나 눈 하고 높게 발음한다고 해서 눈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변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문이란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우리말에서는 소리의 길이, 즉 장단만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의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눈인데요. 눈은 짧게 발음하는 것과 길게 발음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요. 눈을 눈 하고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즉 snow의 의미가 되고 눈을 눈 하고 짧게 발음하면 사람의 신체 일부, 즉 eye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말, 밤 등 소리의 길이로 인해 의미가 변별되는 사례가 우리말에는 꽤 있거든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다음 소리의 길이 시간에 좀 더 다양한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문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의문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알아보았어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기초가 단단해야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오늘 국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상담소 한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